이어서 시사 생각보다 쉬울 수도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벌써 개강 2주차 월요일이네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군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같은 공간이지만 각기 다른 마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강을 조금은 외면하고 싶은 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지내다 보니 조금씩 학교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봉지 앞에 핀 매화가, 따뜻한 한낮의 햇살이, 그리고 열정 넘치는 우리 대학 학우들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서서히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 만개할 때쯤이면 우리 모두 학교에 잘 적응해 활기찬 새 학기를 꾸려나가고 있겠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재미있는 나라 이야기 하나, 시사상식 단어 하나, 우리 함께 공부해봐요. 밀도 있지만 편하게 접하는 쉬운 상식 이야기로 똑똑해지는 시간. 시사 생각보다 쉬울 수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메인 토픽입니다. 태국 정부가 10년 만에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계획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업무를 멈춘 지 어느덧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전대방송을 추가해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워터보트를 드릴게요. 또 인스타그램 CUB_2개 2024로 의견 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워터보트를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태국이 속해 있는 대륙과 그 수도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태국이 10년 만에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다시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시험에 합격하기 전 단계, 인턴과 레지던트. 이들은 전공의일까요? 전문의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뜻하는 땡땡 의료.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시사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미래의 플라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첫 문제는 태국의 대륙과 수도에 대한 문제였죠. 몸풀기 문제였는데 다들 맞히셨을지 궁금하네요. 매년 빠질 수 없는 필수 휴양지인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한국보다 5배 넓은 크기로 남북으로 길쭉한 지형입니다. 방에 콕 박혀있단 농담으로도 쓰이는 방콕이 태국의 수도이죠. 태국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배고파가 아니라 한별이 배고파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상대방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을 경우 나 대신 동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배님 제가 가져올게요가 아니라 선배님 동생이 가져올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쥐라고 표현하는 점,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서술격 조사가 다르다는 점도 신기한 문화의 차이입니다. 태국의 유명 음악 러버보이 듣고 와서 상업적 대리모 재허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Warning, you stay away. (10년) 전인 2015년 태국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호주인 부부가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사건과 10여 명의 아기를 대리 출산의 범죄에 악용하려 했던 일본인이 붙잡히며 비판적 여론이 거세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난임 태국인 부부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출산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3월 2일 태국의 보건당국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로 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경우 성소수자 부부도 대리모 출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이유로 의료 관광 확대를 꼽았습니다. 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리모 산업을 의료관광의 일종으로 보아 수익성이 좋은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다만 과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몇몇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부부는 태국 정부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둘째, 부부의 본국에서도 친권과 아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상업화를 경계하고 악용을 철저히 단속해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활용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태국 노래 듣고 올게요. 스크럽의 에브리띵.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한 지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공의와 전문의,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 퀴즈였던 인턴과 레지던트는 과연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전공의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일하고 배우는 단계죠. 주로 1년의 인턴 과정과 3,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과정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으며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언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들이 일을 멈춘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우 때문입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등 우리나라 빅5 병원은 전체 인력의 30-40%가 전공의인데요. 전공의는 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으며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란 명목하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곤 합니다. 이러한 부당 대우로 인해 전공의가 파업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까요? 백현의 헬로우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할게요.
네 번째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뜻하는 단어는 바로 필수 의료였습니다. 하지만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부족한 경제적 보상으로 많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의료 수가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의대 증원 논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여러 문제들, 직업적 본분을 다하는 의사,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대방송과 함께한 시사상식 이야기 어떠셨나요? 몰랐던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새로운 자산이 되었길, 알고 있던 이야기라면 그 자산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사 생각보다 쉬울 수도 코너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반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최수연 PD, 기술의 황채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서한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치유비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3월 11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